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 마이크 이 정도 괜찮죠? 저 뒤에 괜찮으시죠? 조금 이따가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 다음에는. 자, 오늘 4시간 동안 저희가 마련한 특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먼저 그 스케줄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 강수학 영어로 공부한 모든 학생들이 2015년에 합격하도록 이제 합격생이 되고, 이제 실제로 오는 학생은 한 명이지만 많이들 참여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조언을 드리는 그런 프로젝트의 이제 1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4월까지 한 3개월 반, 그리고 6월까지 한 8개월 이렇게 남은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보낼지, 시간 어떻게 보내는 게 제일 좋을지 되게 좀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포커스 맞춰가지고 맨 뒤에 보면 이따가 다시 40분 정도부터 합격생 한 명이 굉장히 좋은 친구가 와서 맨 뒤에 자료 보시면 이건 40분부터 그 친구가 얘기할 건데, 주로 오늘 특강은 이제 문제풀이 시즌 들어가면서 어떻게 문제 풀지, 그리고 남은 6월까지 어떻게 시간 보낼지 이것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또 뭐 인터넷으로 보실 많은 우리 강수학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주 멋있게 합격하는 걸 이제 되게 세게 응원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1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그 두 부류가 나뉠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저희 2580이라고 공통영어, 파워그래머, 파워워드, 그다음 파워 리딩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 과정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 문제는 기출 문제가 가장 메인이다. 그리고 그 후에 뭐 모의고사를 푸는 거야, 사람에 따라서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2580 과정은 이론이 튼튼하면, 특히 이론 중에서도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문법하고 어휘를 다져놓고, 그리고 독해하고, 그리고 나서 기출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푼다. 요 과정에서 앞부분 이론 과정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을 위한 페이지가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매니의 제목 보면, 선배님 저는 이론 과정을 마친 후 11, 12월 최신 기출 문제 집 수업을 앞두고 있어요. 내년 4월 국가직과 6월 지방직 합격이 목표랍니다. 그런데 고민되는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요 하는 이 얘기는 파워리딩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선물 받은 것을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했고 아주 답을 잘 써줬더라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보시면 이 뒷페이지는 이제 지금 종합반 막 마친 학생들, 그리고 이론 과정을 저희랑 같이 많이 공부하지는 않은, 여기에 또 참여하신 분들이 있으실 테고, 그분들을 위한 얘기인데, 선배님 전 종합반에서 공통영어만 공부한 상태랍니다. 내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아예 이제 종합반 설문을 해보니까 뭐 단어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여튼 총체적 난국이다,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다시 40분부터 한 3, 40분 정도 여유 있게 해서 아마 늦어도 6시 20분에는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이제 4시간 앞에 맨 앞에 있는 스케줄을 보시면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저희가 문제풀이 들어가면서는 3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첫째 과감하게 풀자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문제 풀 때 굉장히 좀 위축되고 그래서 막 뭐든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든지 막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막 시간이 굉장히 많이 돼서 막 엉키고 되게 불편함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과감하게 풀자라고 하는 제목은 뭐 어떻게 과감할 수가 있느냐라는 건 시간으로 제한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강수학 영어로 공부해서 합격한 친구들은 거의 뭐 대부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문제 푸는 방법이 88, 15, 16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88, 15, 16 방법을 이제 소개하고, 그건 소개는 여러분 받으신 이 부스터 모의고사에 보면 2014년 국가직 9급을 제가 풀면 어떻게 푸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연필을 해가지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88, 15, 16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는 게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는 부스터 모의고사 1회를 88, 15, 16 방법에 따라 여러분이 푸시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 풀고 나서 뭘 채점은 하겠지만, 채점하기에 앞서서 이게 문제풀이 과정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가. 일단 제가 제일 뭐 학교생들도 뭐 똑같은 얘기, 저희가 이제 질문을 주고 답을 해달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넣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만 그냥 주고 우리가 묻는 건 이런 취지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두 똑같은 얘기들을 상당히 해준 것 같아요. 점수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 문제풀이 과정에서 점수가 들락거린다든지 이런 거는 하다 보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틀린 거는 다음에 안 틀리도록 만드는 과정이지, 뭐 몇 점에 나왔다고 너무 좋아했다가 몇 점에 나왔다고 너무 속상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똑같이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우리가 문제 풀면 또 점채점 하시고 그 점수에 아무래도 막 신경을 굉장히 쓰게 되고, 보통들 다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채점을 하시기에 앞서서 이제 첫 번째 시간 마무리는
자, 2페이지 보시면 먼저 이제 지금부터 과감하게 풀자 88, 15, 16 방법이 뭐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겠고 2페이지에 그 다음에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이제 올해 합격한 4명의 친구들이 기출문제 어떻게 자기들은 풀었고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얘기하는 거 요걸 말씀드리는 걸로 한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냉철하게 분석하고 집요하게 보완하자라는 제목을 쓰고 있어요. 예, 저는 오늘 특강을 하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하고 또 물론 인터넷으로 보는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남은 대략 8개월 정도의 시간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요. 집중해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예, 여기서 집중해서 할 수 있으면 할 때 이제 영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겠고 지금 나가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거 자료를 만들어 놓은 또 이미 받으신 분들이 많지만 그 사랑의 엄마의 8개월 수학 합격기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이 친구 보면 8개월 만에 진짜 딱 8개월 만에 합격을 했다고요. 기간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거기서 포인트는 누구한테나 가장 이제 어려운 영어라는 과목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게 굉장히 포인트고 이제 특히 물론 이제 제 마음으로는 특히 저랑 이론 과정 같이 공부한 학생들이 오늘 우선 아무래도 제가 제일 마음에 많이 좀 쓰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오늘 이 수업 듣고 이제 이 8개월에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잘하면 당연히 내년에 합격한다 이런 생각 꼭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지금 8개월 수험 합격기 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가장 내년 6월까지 잘 보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흔들림 없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냉철하게 분석하고 집요하게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분석을 한다. 그럼 분석은 뭐냐 하면 이제 저희가 오답 노트라는 페이지 5페이지가 있는데 오답 노트를 이제 학생들이 만들 때 뭐 이렇게 노트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또 문제를 복사해가지고 오려놓고 아니면 옮겨 적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책자에다가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좀 흐릿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틀린 문제에 틀렸다고 하고는 왜 틀렸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맞힐 수 있는지 이걸 이렇게 꾸준히 기록하는 거 그게 오답 노트의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나중에 이제 서머리 노트로 모으는 거죠. 그럼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자꾸는 오답 노트에 기록된 것과 서머리 노트를 이렇게 보는 식으로 기출문제 복습, 그러니까 이 오답 노트라는 건 냉철하게 분석하는 파트고요. 그다음에 집요하게 보완한다는 건 뒷페이지 보시면 예, 결국 이론 과정을 공부하는 거는 기출문제를 잘 맞추기 위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출문제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 번 보고 푸는 게 아니라 뭐 기출문제 답을 알아서 그거는 이제 이 친구들 그 학교생들이 얘기하는 기출문제는 답을 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를 뭐 포인트가 뭐며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될 수도 있겠으며 여기서 뭐 선생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으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풀 수 있겠으며 하며 최소한 3번은 봐야지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 보는 방법을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두 번째 시간인 그 냉철하게 분석하고 집요하게 보완하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이 푸신 그 부스터 모의고사 1회를 해설을 제가 드리겠고 그런 다음에 이걸 이렇게 보완하면서 또 반복해서 공부를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간은 이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힘드시겠지만 2회를 그냥 풀려 그래요. 그래서 2580 과정은 이제 25분 동안 문제를 푸는 거니까 시작해서 25분 동안 2회를 풀고 잠깐 쉰 다음에 한 5분 쉬고는 다시 25분 문제를 바로 풀겠습니다. 그래서 2회분의 문제를 여러분 40문제를 풀고 나면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에 영역별 문제풀이 방법 이렇게 해서 어휘, 뭐 독해 각각에서 여러분이 푸신 문제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어려웠을 것 한 거, 또 대표성이 있는 문제들을 뽑아내서 15문제를 제가 PPT랑 같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시고 저렇게 푸시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로 한 30분을 쓰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합격생 와서 아까 맨 마지막에 보셨던 그 얘기를 좀 듣는 걸로 그렇게 시간을 보낼게요. 프로그램 아시겠죠? 예, 그럼 이제 시작해보죠. 예, 88, 15, 16이라고 하는 방법은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이제 여러분한테 그 하드웨어, 여러분한테 있는 하드웨어는 25분이라는 하드웨어, 시작할 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30분으로 나름 자체적으로 조정해 쓰실 수는 있겠는데요. 결국 시험장에서는 25분에 20문제를 푸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하드웨어는 나의 방어 점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100점을 맞으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현실을 되게 직시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70점을 일단 확보하겠다. 어떤 사람은 80점까지는 가겠다. 이렇게 자기가 방어하는 점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교육행정직 합격한 친구는 자기가 영어가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모든 교재마다 60점만 맞자라고 썼었대요. 저희 커리 탄 친구인데 모든 교재마다 60점만 맞자, 60점만 맞자 이렇게 써놨는데 진짜 60점 맞고 합격했대요. 참 잘한 거죠. 예. 참 잘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방어하려고 하는 점수라는 게 있어요. 만약 그 친구가 60점이라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겠어요? 풀지 말아야겠어요? 60점. 8개나 틀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25분 동안에 이 친구는 8개를 틀리고 12개를 맞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25분 동안 12문제, 시험에는 난이도가 있다고 문제마다 어려운 문제, 중간 난이도, 그리고 쉬운 문제가 대략 3분의 1 정도씩은 배분이 되게 마련이니까 이 친구는 똑같이 근데 다 5점이잖아요. 배점의 차이가 없으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어려워하는 문제, 지문 길고 선택한 길고 뭐 이런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들 빨리 버리고 쉬운 문제로부터 챙겨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걸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하면서 할 땐 정신이 없어요. 1번을 풀 때 앞으로 19문제나 남았다는 이 엄청난 압박이 느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시험을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88이라고 하는 건 8번에다가 자 여러분 이제 제 그 국가직 시험 문제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드웨어, 25분이라는 시간, 그 다음에 20문제인데 나는 몇 점을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따라서 각자에 맞는 전략을 짜는데 시험은 8번 위에 찍 선을 그어서 8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7문제를 8분 동안에 풀 거예요. 급해요? 안 급해요? 7문제를 8분 동안 푼다. 되게 급해요? 괜찮아요? 솔직히 좀 괜찮잖아요. 1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요. 여기 이제 단어 문제 같은 거 조금만 보면 되고 하니까 8분이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정신 차릴 수 있는 데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8분 동안 7문제를 다 맞힌다면 35점을 확보하는 거예요. 엄청난 점수죠. 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어차피 한두 문제는 여기서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씩을 세 구간마다 한두 문제를 틀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한 구간에 5개씩 모아놓고 이렇진 않아요. 어느 정도 분산을 시켜놓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 문제 정도 굉장히 어려운 거, 예를 들어 문법 문제인데 막 영장 문제를 무지하게 길게 나왔다. 이런 거는 바로 찍으시고 나머지 문제에서 그러면 7문제가 있으니까 5개는 꼭 맞추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럼 5개를 꼭 맞춰 세 구간에 5개씩 맞추면 75점이 나오잖아요. 괜찮다고요, 그러면. 그래서 25분에 75점이 나오면 괜찮죠. 나머지 과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일단 8번 위에다 찍 긋고 8분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기면 15번 위에 찍 긋고 16분 이렇게 쓰면은 역시 7개의 문제를 8분 동안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뒷페이지를 보자. 여러분이 아까처럼 마음이 가볍진 않죠? 뒷페이지를 보자. 이제 글이 기니까 이거를 이제 7문제를 8분 안에 풀라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독해의 기술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독해의 기술을 알고 나면 앞에 문제나 뒤에 문제, 즉 독해 문제 푸는 시간이 어휘 문제나 문법 문제 푸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고 그러질 않아요. 그렇지 않게 푸셔야 됩니다. 독해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셔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은 여기 자료 보시면 지금 가제 본 상태로 하고 있는 파워 리딩이라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중단문 리딩 하던 거를 파워 리딩으로 바꾸고 있고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10페이지에 빠르고 정확한 독해의 꿈. 그렇죠. 빠르고 정확한 독해 이제 진짜 이건 드림인데 이것을 실현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만들고 수업하고 있는 파워 리딩이 12월 초에 출간이 될 거고 다음 1, 2월에 개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반 듣고 여기 들으시는 분들 또는 강수학 영어 이제 막 한번 구경 오시는 분들은 11, 12월에 이론 과정 어휘 문법을 공부하고 1, 2월에 파워 리딩을 들어오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1, 2월 그 파워 리딩은 파트 1, 2로 구성되는데 파트 1에는 독해 4가지 열쇠 이래서 그 문제 유형마다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한마디씩 얘기하자면 빈칸 문제는 빈칸이 뚫렸다. 앞에서부터 읽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빈칸 근처를 어휘 문제 취급을 해서 푸시는 거예요. 어휘 문제 한 줄 주고 풀잖아요. 근데 왜 독해 문제에서 빈칸 나오면 다 읽는 거예요?
그쵸? 어휘 문제 한 줄 줘도 풀면 독해 지문이 많다 하더라도 빈칸 있는 근처 한 줄 가지고도 풀 수 있다고요. 대부분. 그래서 일단 빈칸 문제는 한 줄짜리 어휘 문제 취급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의 앞과 뒤에 있는 힌트를 충분히 사용해서 한 줄 가지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찾으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주제는 아시다시피 다 첫 문장에 대부분 있는 거예요. 첫 문장을 보셔서 첫 문장을 정확히 읽고 난 다음에 선택항에 내려가서 첫 문장을 정확히 읽으면 선택항이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풀면 상당히 많은 주제 문제를 한두 문장 가지고 풀 수 있어져요. 본문을 더 이상 읽지 않는 거죠. 잘 읽을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전제는. 그럼 잘 읽으려면 이제 어휘와 문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부사항 문제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시는데, 세부사항을 다 읽고 풀면 시간이 걸리죠. 근데 그러지 않고 주제를 통해 세부사항을 예상해서 풀어요. 그럼 이제 주제를 알려면 첫 문장을 읽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선택항을 읽으면은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지금 답이 언제 나왔어요? 첫째 뭐 읽었고, 첫 문장, 주제 찾았고, 그 다음에 선택항. 그랬는데 어땠어요? 답이 나왔다니까요. 예.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거죠. 물론 세부사항 문제의 경우에 어떤 걸 확인해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그것만 읽는 식인 거죠. 다 읽고 선택항 읽고 다시 또 읽고 또 선택항 읽고 이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계속 이렇게 바르고 다니지 않는다고요. 시간과 눈을 바르잖아요. 독해할 때. 이제 그러지 않고 있는 방법을 이제 세 번째 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글의 논리적 구성을 파악하라라고 이제 좀 애매하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논리적 구성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자, 첫 문장에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 일반적인,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러는 게 이제 그 다음 문장쯤 된다.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은 마무리다. 이런 논리적 구성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그 포인트를 잘 찾아가지고 배치를 하고 이런다는 거죠. 아무래도 논리성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20문제 중에서 독해 문제 10문제 중에 논리성 문제가 몇 개 나와요? 자, 20문제 중에 독해 10문제, 논리성 문제는 2개잖아, 2개. 2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10문제 중에 주제 문제가 한 2개 나오고, 빈칸 문제가 한 4개 나오고, 세부사항이 2개 나오고, 논리성 문제가 2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빈칸 문제 4문제를 한 문장 보듯이 해가지고 풀어버릴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건 아닌 거죠. 제 말씀 아시겠죠?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배우시면은 이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앞부분에 7번까지는 짧다고 막 빨리 풀어. 문제는 틀렸어. 빨리는 풀었는데 몇 개 틀렸어. 그러다가 독해는 기니까 막 한참 풀어. 그랬는데도 또 틀려.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은 시간이 없어서 막 풀어. 그래서 또 틀려.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고 있죠. 상당히 많이는. 앞에는 막 짧으니까 빨리 풀고 그래서 틀렸고, 중간에는 기니까 오래 했는데도 몇 개는 틀리고, 막판은 시간이 없어서 찍어서 틀려. 그러니까 60점 나오고 50점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그걸 바꾸는 방법은 대체로 균분을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5점이에요. 길건 짧건 어렵건 쉽건 다 똑같이 5점이에요. 상당히 균분을 하고 독해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죠. 자, 그럼 8분 하고는 16분을 15번에다가 그은 다음에, 그럼 이때까지 16분이 될 때까지는 진짜 거기까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풀었다고 넘어가지 마세요. 예. 특히 앞부분에 학생들이 7번까지 막 4분에 풀어버리고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4분이면 벌써 7번이에요. 그럼 3분이나 남아요. 그러니까 막 또 뒤에 가서 풀어요. 그럼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가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문제에 3분씩 써요. 이제 그리고 틀려요. 그리고 되게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되는 문제를 생각을 못 해가지고 실수해서 틀려요.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풀지 말고 앞부분 다 똑같이 5점이니까 여유 있게 풀어서 한 5분이나 6분이나 뭐 아니면 7분, 8분 다 쓰시든지 나중에 1, 2분 남으면 다시 올라가서 확인하세요. 진짜 맞았는지. 예. 그래서 딱 8분 되면 넘어가세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8분 해가지고 8번부터 16번까지, 15번까지 풀었는데 근데 아직 독해 기술이 막 안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16분은 됐는데 2문제가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찍으세요. 예. 찍고 넘어가세요. 그래야지 다시 그 짓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짓이란 뭐냐면 쓸데없이 시간을 쓰지 않는다고요. 다시 이제 제 말씀 다시 드려보면
8번에서 15번까지 문제를 14번까지 이 7문제를 8분 안에 풀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쓸데없는 시간을 썼다는 얘기예요.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걸 확인했다는 얘기고 안 풀어야 될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2문제 정도 찍어봐야지 다음에 좀 빨리 답이 나왔으면 바로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시간이 남으면 확인하고 싶죠. 정말로 맞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데 그러느라고 저걸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짓을 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짓이라고 할 만하잖아요. 지금 다른 문제 남아있는데 왜 그걸 또 확인하고 그러냐고요. 그러면 그 2개를 찍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딱딱 시간을 지키세요. 딱딱 시간을 지켜서 만 찍게 되면은 찍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15번을 풀 때는 이제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때는 진짜 잘해보자 하는데 이때는 좀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섹션은 6문제가 남아있고 시간은 9분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 힘을 다 해가지고 열심히 푸는 거죠. 그러면은 각 구간당 5개 맞춘다면 75점 확보되는 거잖아요. 방법을 아시겠죠? 네. 자, 그럼 거기 다시 앞부분에 뭐 챙긴 거 한번 봅시다. 여기 이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 자료에 그래프가 시작할 때는 높았다가 뚝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작할 때 열심히 풀어야지 이랬는데 갈수록 뚝뚝뚝 떨어지죠. 그래 이제 보통은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20문제를 풀 때 시작할 때는 시작할 때 되게 열심히 풀어요. 그러다가 막 급격히 떨어져요. 급격히 떨어져요. 나중에 뭘 읽었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를 읽었는지 내가 뭘 답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새토막의 시험을 보니까 시작하다가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치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이잖아요. 올리세요. 다시 시작하니까 새로 올리고 털고 잊어먹고 앞에 했던 거 잊어먹고 털고 올려서 다시 열심히 푸세요. 떨어지죠. 마지막이잖아요. 한 번 더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에너지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정신을 차리시라고요. 예.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잖아요. 과욕 내지 말고 아까 그 60점의 목표다 한 친구 잘했잖아요. 60점 맞고 합격하고 참 칭찬할 일이죠. 작년 어떤 친구는 자기는 80점이 목표였대. 그 친구는 이제 퀄이 다 친구가 80점이 목표였는데 시험지 보니까 지문도 길고 어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넘겨가지고 4개를 그냥 찍어놨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25분 동안에 16문제만 풀었는데 다 맞았어요. 16문제를. 그래서 80점이 딱 나왔다고 막 자랑해요. 너무 좋은 일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 점수, 방어 점수라는 거 있잖아요.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일단 방어 점수 70으로 시작을 한다든지 그래서 되는구나. 잘 되면 그러면 한 75를 방어를 하자. 그럼 각 구간마다 5개는 꼭 맞추자. 이랬다가 좀 되면 80으로 올리고 예, 그러고 나면은 80만 되면 된다. 그런데 막 90점도 나오고 잘했다. 막 예, 자, 그러면 방법은 일단 이 에너지 관리를 좀 잘 해주시자 이 얘기고 구간 7번까지를 8분 동안 6개에 집중을 하셔서 하나 정도는 좀 버리시고 되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버리고 나머지 6개나 혹은 5개를 꼭 맞추자 이렇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역시 8분인데 7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6개에 집중하고 하나는 좀 찍고 그 다음에 6개 집중한다 하다 하나 정도 틀릴 수 있겠죠. 혹은 맞히면 참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9분이나 남았어요. 근데 이제 6문제가 있고 다 독해일 테니까 그 중에 5개는 꼭 맞추자 이렇게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것처럼 줄을 쭉쭉 그어가지고 8분 그 다음에 16분부터 여기서 풀기 시작한다라고 여러분도 딱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가직 시험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1번 유형은 문제 유형은 뭐 어휘, 독해, 이디엄과 회화 그리고 어휘, 문법, 이디엄과 회화, 독해 이렇게 나누겠죠. 그래서 1번을 딱 보면 무슨 유형의 문제냐면 이제 그 뭐 이디엄 관용적 표현 문제예요. 독해를 해봐야죠. 그래서 before she traveled to Mexico last winter에서 그럼 여러분은 읽을 때 포인트에 동그라미 하세요. 제가 여기 충분히 표시 안 했는데 지금까지 읽고 난 다음에 동그라미 뭐 한다는 얘기구나 어디에다가 travel.
그래서 여행을 한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she needed to 한 다음에 빈칸에 그 좋은 의미가 들어갈 것이냐 안 좋은 의미가 들어갈 것이냐 표시를 해주셔야지 돼요. 저는 지금 안 했습니다만 좋은 의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her Spanish에서 그녀의 스페니쉬가 그 스페니쉬가 뭘까요? 멕시코로 여행 가기 전에 스페니쉬는 맞아요. 언어. 그거를 그러면 이제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선택항에 좋게 해당하는 말 up이 보이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 away하고 down은 버리세요. 그렇죠? 지워버리는 거죠. xx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up 들어가는 두 개 중에서 make up to, make up이 보충하다 brush up on 하면은 brush up 빗질해가지고 올린다. 그럼 둘 중에 어느 건 골라서 답을 하시고 바로 넘어가야 되죠. 예, 답은 brush up이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여서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아셔야 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pour over라고 또 이런 걸 구동사 관용적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몰라요. 그럼 내가 모르는 거 여러분이 모르는 게 나올 때 꼭 해야 되는 생각은 내가 모르는 건 남들도 다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모르는 건 어떻다고요? 남들도 다 모르는 거예요. 남들은 아는데 나만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어려운 거다. 그래서 남들도 다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치 나만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게 쫄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들도 모를 거고 여기서 기지를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맞히면 좋고 틀리면 많은 거다. 왜냐면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I was told to let Jim pour over computer print out 하니까 그러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관용적 표현은. 그러니까 짐이라는 사람이 컴퓨터 프린트 아웃해서 출력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버는 위죠. 그럼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오버는 위니까. 그러면은 위에서 본다에 해당하는 말로 examine 어때요? 좋은 말이죠. 괜찮네요. distribute하고 over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디스트리뷰션 배포하는 건데 오버는 위에서 이렇게 프린트아웃 위에서 이렇게 되면 프린트아웃 밑에 놓고 이거니까 이게 본다는 말일 거 아니에요. 그럼 디스카드의 디스도 좋지 않죠? 나눠준다는 얘기니까 그럼 correct 하면은 고치다라는 거니까 그럼 고치다하고 for 오버는 이렇게 자 여러분 오버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게 수정하는 거에 어울려요? 검토하는 것에 어울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답을 하세요. 그래야죠,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면, 모른다고 그냥 빠지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겁내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아는 걸 활용하고, 오버를 아니까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본다는 게 어떻게 된다는 거겠느냐 생각하고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 또 3번을 보면, 밑줄 치는 단어, unearly이라는 단어 나왔는데, 참 반갑게도 이것이 on 더하기, all 더하기, ing로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공부는 꼭 해주셔야죠. 자, ERR 동그라미가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error. 그런데 on이 부정어니까 그러면 에러가 없는 이란 뜻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unearling은 좋은 이에요? 안 좋은 이에요? 좋은.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해놓고 이 단어는 딱 그 뜻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faultless가 딱 all에 해당하는 단어가 fault. on에 해당하는 단어가 less. 이렇게 짝이 딱 맞으니까 이건 확실하게. 이런 정도는 한 20초면 되는 거잖아요. 자,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밑줄 친 적절한 것.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앞뒤만 잘 읽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칸이나 되고 하니까 앞에서부터 읽을까요? 상황에 맞게 이렇게 여러분이 요령껏 써주셔야 되죠. 뭐 엄청나게 많이 읽는 건 아니니까 앞에서부터 읽으면 좀 편하긴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올라가서 뭐 visitors at Disneyland 디즈니랜드구나. Pay a high admission price and wait hours for rise.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뭐하고 뭐 얘기를 했다. high admission 그리고 wait. 자, 그러니까 입장료도 많고 짜증 난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은 무슨 말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high admission 동그라미, wait 동그라미 하면 사실 좀 짜증이 나요. 그리고 that lasts no more than 5 minutes 하면은 이제 그 오래 기다려서 5분밖에 못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짜증이 나겠네요. 왜 그들이 반응을 하냐? 그렇게 잘 이 상황, 그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대절에 이제 안 좋은 상황, might otherwise cause great 빈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잖아요. 다음 빈칸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바로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One reason is that 자 그러면 기다리는 이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기다리는 이유죠. 이 이유는 기다리는 이유죠. 그러니까 뒤에는 좋아서예요, 안 좋아서예요? 좋아서죠. 자 그럼 좋아서로 예상하고 is that the theme park provides extra service 그래요. extra service가 있다고요. Wherever they can, they lend cameras and know 하면은 좋은 거, 안 좋은 거. 앞에 no, at no 들어가야 할 말은 안 좋은 거. 뭐 사실은 비용이죠. 그렇죠? 비용 없이 카메라를 빌려준다. 이런 얘기가 들어갈 거라는 걸 예상을 했으니 그럼 마이너스 해가지고 뒤까지 볼 것도 없이 자 1번에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불만족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1, 2번을 지워버렸어요. 지울 때는 제가 지운 것처럼 지우세요. 다 지워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뭐 잔돈 없이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부가액 하면 됐죠? 끝. 그 다음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 5번에 잘못 이런 부분에 동그라미 해야지 돼요. 이제 이번에 지방직 7급 1번 문제가 이번 지방직 7급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올해 사실 2014년에 국가직하고 지방직은 굉장히 쉬웠고 9급의 경우에 그런데 서울시는 굉장히 어려운 편이었고 그래서 우선 올해 경향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는 영어 시험을 쉽게 내야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생각을 해요. 확고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 국가직하고 지방직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서울시는 이제 뭐 박근혜 정부 눈치를 안 볼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잖아요. 예, 그 박원순 시장이 뭐 같은 당이 아니시고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정부를 싫어하는 아마 그런 분들이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걸 표현을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마 내년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7급은 또 좀 얘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7급은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7급 1번 문제의 경우는 밑줄 그은 단어와 같지 않은 단어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보통 밑줄 그은 단어와 같은 단어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같지 않은 단어를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급 문제를 다 20분 만에 풀었는데 그 문제 하나를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틀렸는데 만약에 제가 88, 15, 16 방법을 썼다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솔직히 이제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지만 제가 뭐 꼭 점수를 내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5점으로 이렇게 당나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풀거든요. 근데 만약에 88, 15, 16 방법을 했다면 그 7번까지 8분 남았다고요, 시간이. 그럼 올라가가 다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틀리죠.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빈칸에 단어인데 되게 어렵네. 동의어 딱 보이니 바로 찍었지만 나중에 확인할 시간이 있었다면은 검토를 해서 옳게 했겠죠. 그래서 88, 15방 점수를 내려면 이걸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잠깐 어디서 나왔는지는 까먹었지만 이거네요. 잘못인지 옳은인지 이런 거 진짜 챙기시라고. 동그라미 잘못 여기도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그럼 이런 영작 문제를 할 때는 그러니까 한국말도 읽고 영어도 읽고 빨리 그러긴 해야죠. 그녀는 등산은 말할 것도 없고 야외에 나가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XX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표시를. 뭐 X, 뭐 X. 등산 X, 야외에 나가는 것 X.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she does not like going outdoors 이래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한 데서 나왔죠. outdoor는 형용사예요. 야외에 나가다 할 때는 S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에 이걸 가지고 틀리다고 문제를 낸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보다 혹시 더 심각하게 틀린 게 있는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퀘스천을 해놓고 not to mention mountain climbing 하면은 이건 말할 것도 없으니까 이건 맞았다 이거죠. 근데 요 S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는 분명히 사실 틀리긴 한 건데 되게 디테일한 거니까 어디서 확 틀린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2번을 갔어요. 그녀는 그렇다. She is most beautiful. She is more beautiful than any other girl. 여기 이제 동그라미 한 거 뭐 표시한 거 아세요? S 안 썼다는 얘기예요. any other 거 단수 써야 되는 제대로 했구나. in the class. 맞다. 그 나라는 국토의 4분의 3의 바다에 이제 작은 나라다. The country is a small one with a 3/4 S 제대로 썼다. with the 3/4 of the land 한 다음에 이건 분명히 틀렸다. 확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뭐라고 해야 된다. surrounded. 그러면 이제 1번하고 3번 중에 더 크리티컬한 실수는 3번이다. 넘어간 거죠. 확실히 틀렸으니까. 자, 이런 거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1번 같은 경우 아주 디테일했으니까 혹시 하고 뒤로 봤지만 어넘버러브, 더넘버러브 이런 거 수 물어보고 이러는 거 뭐 다른 거 볼 이유가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자, 어디서부터 읽어보자. No kidding 정도부터 읽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no kidding 위에다 줄을 그어버리시고 시작을 하십시오. 위에가 자꾸 있다고 생각할 게 없이 이걸 열심히 읽자. No kidding. That's really beautiful. I haven't noticed anyone in class that I could fall in love with. 이러자. 뭐 X란 얘기구나. 다 읽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다가 X 했어요? love. 사랑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한 거다. 읽고 나서 정리. 읽고 나서 정리.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B에다가 뭐라고 했겠는지 이제 빈칸이 있는데 wow. Maybe next semester. 이러니까 이 사람 말의 포인트는 뭐구나. next. 다음 학기를 기대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빈칸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빈칸에 여러분은 저는 안 했지만 플러스라고 표시를 해놓고 가시는 게 좋겠죠? 예, 그러십시오. 그러면은
근데 1번에 뭐, me neither. 그럼 me neither, 나는 플러스라고 그냥 위로의 말 같은 걸 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me neither가 말이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까 뭐 X였죠? me neither는 언제 써요? 앞에 X였을 때, 나도 X다.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X가 있었어요. 뭐 X? love X. 그러면 나도 없었어. 다음 학기에 우리 둘 다 기대해보자. 말이 된다는 거죠.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꾸면 되죠. 생각을 바꿔서. 1번 되게 괜찮다. 2번 확인. You shouldn't blame me. 이렇게 하자. 그럼 내 탓하지 마. 하고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3번 It's up to you. 웬 부모. 그다음에 you'd better hang about with her. 자, 그럼 어디 X? her X.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다음에 7번에도 앞부분인데 Did you see Steve this morning? Yes, but why does he? 자, 여러분 why does he? 그러면 왜 그렇게 걔가 신나하디예요? 왜 그렇게 좀 짜증내디예요? 보통은 좀 짜증내디. 보통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면 바꾸면 되는데, 일단은 왜 걔 오늘 그렇지? 기분이 그렇지? 이럴 것 같아요. 마이너스 표시를 해놓고는, I don't have a slightest idea. 전혀 모르겠어. 이것도 이제 보통 기분이 안 좋은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죠. 보통 기분이 좋으면 이유를 얘기하니까요.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봐요. I thought she'd be happy. 이랬는데, 여기서 드가 문제예요. he would be happy. 여기서 D 있죠, D. 그 would를 줄인 거죠. 직설법, 가정법이잖아요. 그래서 걔가 신나할 줄 알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럼 신나했다, 신나하지 않았다? 신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뒤를 보면 me too, especially since he got promoted to sales manager last week. 해서 그러면 이제 승진을 했다 그러니까 또 좋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 생각 자꾸 왔다 갔다 하고는 있어요. He may have some problem with his girlfriend. 자, 마지막에 무슨 단어? problem. 예. 이렇게 진짜 확실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도록 제가 선택항에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선택한 걸 안 본 거예요. 만약에 조금 보고 선택한 거하고 조금 보고 선택한 거하고 그랬으면은 정신이 없어지죠. 혼란스러워진다고요. 그런데 추측을 해놓고 추측이 확인이 될 때까지 계속 내려가 본 거예요. 그래서 problem 확실하다 하고는 그럼 빈칸은 분명히 마이너스다 하고 선택한 걸 가는 거죠. 그럼 1번을 보면 스티브가 왜 long face 그렇게 long face를 갖고 있지 이래요. 그럼 long face 기분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2번 step into my shoes 하면은 어쨌든 기분 안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jump on the bandwagon도 기분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play a good hand도 기분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추측하고 확인이 돼서 빈칸에 무슨 말 들어갈지 알고 난 다음에 선택항을 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저력은 어디에 있느냐? 시간이 있어서예요. 시간이 있어서입니다. 시간에 쫓기면 이렇게 못해요. 제 말 아시겠죠? 시간을 쫓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8분 동안 7문제를 여러 번 다 풀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맞힐 문제를 맞추자고요. 뭐 5개 정도만 곧 잡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한두 개를 포기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점수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한두 문제를 찍어서 틀리건 또는 풀어서 틀리건 그게 뭐가 달라요. 어쨌든 틀린 거지. 예. 맞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소개를 하겠고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셔야죠. 자, 1회 먼저 시험지를 받으면 8번 위에다가 찍 긋고 8분 이렇게 쓰시고 다들 그렇게 하십시오. 예. 8번 위에 찍 긋고 8분 쓰시고 그 다음에 15번 위에 찍 긋고 16분까지 여기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스타바치 같은 거 저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잘 쓰기 좋은 거? 이제부터 8분 할 때까지 내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뭘 누르면 시간이 들어가죠. 그걸 누르면 자, 그러면은 좀 있으면 시작을 하겠는데 이 88, 15, 16 방법에 대해서 기출문제 푼 우리 합격생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어쩌리 저쩌리
뭐 어쩌리저쩌리 되게 불편했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생님 방식으로 문제 푸는 게 어색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이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명 중에 한 친구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우리 글쓴 2014년 합격한 친구 중에 한 명은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진짜 제가 20년 강의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포스터 붙이면 그걸 떼다가 자기 방에다 붙여놓고 브로마이드를 붙여놓고 그다음에 공부하다가 이제 힘들면 와가지고 강의하는 거 보고 가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너무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해가지고 제가 진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고개를 숙이고 한 3분을 이렇게 있어야지 환호가 진정되고 막 이러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통화하다가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특히 이 종합반 듣고 난 친구들이 11, 12월에 파워그래머 듣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내년 6월인데 지금 내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데 빨리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학생들이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그랬거든요. 9, 10월에 종합반 듣고 11, 12월에 거기 파워그래머랑 파워워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해 되지는 않았어요. 친하게 지냈던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그 해에 됐고 이 친구는 이제 올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딱 자기도 종합반 끝내고 난 다음 파워그래머를 들었는데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그렇게 좋아했는데. 종합반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자기가 그래서 종합반을 들으면서 영어가 이해되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태어나서. 그래서 그렇게 놀랬다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고민을 했으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얼마나 고민이 되겠는가. 뭔가 기본을 쌓는 공부라든지 뭔가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필요가 상당히 있다. 뭔가를 바꾼다는 것, 해오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건 항상 참 어려운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 88, 15, 16 이 방법도 여러분이 안 해본 방법이라서 어려우시겠지만 학생들이 또 길거리에서 만나면 선생님 8분에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16분에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어렵냐? 16분 되면 넘어가면 된다. 16분 되면 그냥 그 다음 문제 풀면 된다. 뭐가 어렵냐?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16분 종치면은 그 다음에 15분 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냥 너무 어렵다 그러지 말고 일단 풀어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맨 처음에 유 뭐라고 하는 친구 얘기에서는 중간쯤 보면 이 친구도 원래 영어를 막 잘하고 이 친구도 잘했던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보면 영어를 25분 내로 푸는 연습을 처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30분 잡고 문제를 푸시다가 조금씩 줄여가는 연습을 하세요. 자, 25분 혹은 30분 동안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못 푼 문제가 있다 하시면 문제를 다 푸시고 채점을 하세요. 이러네요. 못 푼 문제를 놔두고 채점을 하면 좀 너무 하니까 이제 요거는 내가 나중에 푼 거다 하고 또 막상 시험장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평상시에 이렇게 연습을 했다가 안 되면 좀 더 시간을 쓸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가 봐요. 이 친구에게는 그렇답니다. 채점을 하신 후 곧바로 해설을 보지 말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왜 내가 틀렸을까 하고 혼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이걸 왜 틀렸지 하시면서 이렇게 보다가 문법 문제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 파워 그래머 찾아보세요. 이게 시자를 엄청 많이 써서 굉장히 정중한. 그리고 놓친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독해 문제는 독해를 다시 꼼꼼히 해보시고 모르는 단어 체크하셨다가 외우시고 이런 과정을 시험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모의고사 풀고 체크하고서는 이 과정을 시험 보고 2, 3주 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점수가 너무 안 나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이건 연습 게임이니까요. 실전 경기인 시험에서 잘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주세요. 파이팅! 그러니까 연습 게임이잖아요. 연습 게임. 거기 너무 그러지 마시자고. 그리고 저쪽 사랑의 엄마 합격수기 거기서 저는 되게 좀 참 좋은 제안이다라고 했던 게 시험 보는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오늘은 행안부 주간 모의고사 보러 가는 날이라고 1000번을 자기한테 되뇌었다고. 행안부 주최 모의고사 보러 가는 날이라고. 예, 그랬다는 얘기도 차분, 이렇게 심리전, 상당히 심리전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푸는 동안에 너무 거기서 용기를 깎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정모모라고 한 친구는 중간 밑에서 네 번째 줄 올라와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힘들었다는 얘기를 한참 하다가 방식에 적응하다 보니 시간이 절약되고 점수도 상승하였으며 가장 좋았던 점으로 답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답에 대한 확신. 문제 풀면서 이건 내가 확실히 맞췄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또 88, 15, 16 시간 관리를 지키니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따라오시다 보면 아까 제가 그 짓을 다시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줄이게 된다고요. 로스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다시 결국 나중에는 이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집중해서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그 친구 얘기 제가 볼드는 안 했습니다만 세 번째 줄 보면 기출문제를 3번 정도 보다 보니 문제가 거의 외워졌다 그러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싫어하는데 이 친구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거의 외워져서 기출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풀 때도 기출문제에서 풀었던 방식대로 하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을 외웠다는 거죠. 방식을 익히는 거. 3번을 봐서 방식이 딱 잡혔다는 거. 다른 문제를 풀 때도 그 방식대로 하여 보통 안정된 점수가 나오게 되었고 점수가 때로 안 좋게 나올 때가 있더라도 크게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들라날라 가끔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는 들쑥거리질 않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또 그 김모모라는 친구는 중간 두 번째 줄 보면 방대한 공부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출문제입니다. 라는 얘기가 저는 참 중요한 얘기다 싶어요. 근데 학생들이 좀 너무 빨리 줄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론 과정을 요만큼 하고 기출문제로 줄이려고 그러면 줄일 게 없죠. 줄인다는 건 뭐냐면 이만큼을 갖고 있다가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거구나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공부는 요만큼 하고 줄이려고 그래요. 그럼 줄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인다는 거는 뭔가 진짜 엑기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앞에 전제 방대한 공부량을 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부를 많이 해놓고 그래서 이 친구들 이 학생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는 키워드가 2개가 있는데 시간을 많이 낸다는 것과 그 다음 반복한다는 거. 이 2가지.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은 자기 나름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3가지 키워드는 굉장히 반복해서들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안 들이고 그럼 방대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그럼 제대로 줄일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일단 많이 넓게 많이 깊이 해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이만큼 아는데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진짜 이거는 많이 꼭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중에 뭔가를 선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맨 밑으로 그다음 문단 두 번째 줄 보면 결국은 이거예요. 매일 단어 외우고 문제 풀고 공부했던 거 다시 확인하고 암기하는 평범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새로운 것을 추가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조금씩 새로운 것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조금씩 추가하려면 애초에 어땠기 때문이에요? 많이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많이 있지 않은 채로 매번 새로운 걸 계속 추가해. 그러면 넣고 빠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어느 정도 탄탄한 게 있었으니까 거기서 그걸 다지고 조금씩 새로운 것만 넣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넣고 빼고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긴 하는데 먼저 가진 게 있었던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효리 씨 와서 내용 보시면은 그 친구도 그래요. 자세히 얘기해 주겠지만 첫 해에 낙방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생각을 다시 많이 바꿔가지고 두 번째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꿨는데 그중에 시작할 때 2달은 영어에만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영어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적으로 영어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유지라는 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묘사하는 거는 유지거든요. 유지 관리, 유지 보수. 그걸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얘기는 두 번째 줄에 보면 100분 동안 100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배분이 무엇보다 참 중요하죠. 근데 기출문제집이 이제 유형별 기출문제집, 그다음에 회차별 기출문제집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근데 이제 저희 책이 기출문제 우리 같이 풀 문제는 회차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여러 번 해보셨지만 결국 25분이라는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변수예요.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저처럼 최신 기출 문제집 강의를 다 듣고 난 후 내가 합격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확신이 들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얘기는 시작할 땐 점수가 안 좋았었던 거예요. 근데 2달 동안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70점 정도 내는구나. 이러자 이제 큰 고개를 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얘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누구나 다 들쑥날쑥 쿵탕쿵탕 거리다가 그러다가 점차 좋아지자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야 뭐 학원에 올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잘 안 되는 건 당연하려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보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 얘기가 이제 결국은 쭉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쉬었다 뵙겠습니다.